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론 과정도 공부를 했고 문제풀이 과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최종 마무리 정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10강 정도 하고 백선 쪽집게 강의 10강 정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누구나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자료를 전부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 자료는 이 순서대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좌측과 우측 이렇게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좌측만 사용을 하고 우측은 좌측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측은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빈칸으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이 제목 순서대로 내려가니까 여러분들이 큰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크게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등기 파트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적 파트는 좀 쉽고 등기 파트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제1장의 서론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느냐 이러면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이고 이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죠. 그죠? 이 물건은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내 출제를 하는 것은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34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면 궁극적인 답은 OX인데 출제인이 주로 출제를 할 때는 X,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대상을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부묘기지권, 토지통행권, 특수지역권은 등기할 수 없다. 그것만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이제 등기의 효력인데 작년에 여기서도 출제를 했었어요. 우리의 등기의 효력은 크게 종국 등기가 있고 예비 등기가 있죠. 그럼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는 종국 등기를 냅니다. 이 종국 등기의 효력은 7개가 있어요. 처음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공신력은 부정을 하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3개만 딱 알고 들어가면 돼요. 첫 번째, 물권 변동의 효력이잖아요. 그죠? 그냥 가장 쉽게 물건이 언제 변하느냐 보면은 등기 신청은 등기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예를 들어서 17시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 등기는 접수한 때 10시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10시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부의 기록은 17시에 했다. 이 말이죠. 그럼 17시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접수한 때가 있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때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입니다. 출제윤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이렇게 해도 되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동그라미 1, 2, 3번은 출제인이 지문으로 띄우지만 정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순위 확정의 효력이죠. 그죠? 작년에 여기서 출제를 했는데 만약 여기 법 조문을 그대로 쓴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보니까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하는 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하는 거는 접수번호. 여러분들 같은 구라는 게 갑구, 갑구 이게 같은 구조, 그죠? 얼구 이게 같은 구조, 그죠? 그래서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이 갑구와 얼구는 구가 다르죠. 다르면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작년에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우측에 해설입니다. 해설. 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와 저당권 설정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접수 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가압류라고 나왔죠. 이거는 소유권이죠. 그죠? 왜? 여러분들 항상 권리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앞에 소유권자는 생략합니다. 그냥 가압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봤다면 반드시 앞에 저당권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앞에 아무 표현이 없죠. 그러면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소유권은 갑구야죠. 갑구. 그러면 저당권은 을구야잖아요. 을구. 그러면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구가 다르니까 접수번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응용을 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두 번째 일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작년에 출제인이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은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자, 보세요.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림을 보면은 1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2번에 저당권이 있어요. 등기가 두 개가 있죠. 이때 1번 저당권에 일부 이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일부 이전이니까 부기등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죠. 따라서 이 1의 1은 1번하고 같은 거예요. 따라서 부기등기가 2번 주등기보다도 우선한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죠. 그죠? 그럼 3번에 보니까, 세 번째 보니까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조된 건전한권 해지 증서의 1번 건전한권이 말소된 후 3번 건전한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건전한권이가 회복되더라도 3번 건전한권이 우선한다. 틀렸죠. 그죠? 자,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1번에 건전한권이 있어요. 2번에서 1번 건전한권을 말소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소를 시킨 거예요. 시키고 난 다음에 3번에 새 건전한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건전한권이 잘못 말소가 됐어요. 그럼 원상으로 회복을 하죠. 회복을 하면 4번에서 몇 번이 잘못 말소됐다? 1번. 그러면 1번 건전한권 말소 회복의 등기죠. 몇 번을 잘못 말소했어요? 1번. 그럼 회복도 1번이 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건전한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건전한권이 회복을 하면 이 3번 건전한권보다
앞서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말소 회복 등기 1번이 회복하면 3번에 우선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3번 건저당권이 우선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1번 건저당권이 우선을 하게 되죠. 왜? 말소 회복 등기의 순위는 종전 순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이 회복하면 3번 건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이 가등기죠. 그죠?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자, 1번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을에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럼 요 병의 등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 가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자, 여기는 가등기죠. 여기는 본등기죠. 이때 등기가 2개요. 근데 번호는 하나죠. 이때 우리가 쓰는 말,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죠. 따라서 이 본등기는 2번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본등기가 3번 소유권보다도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요. 작년도 이렇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대지권인데 여기서 핵심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해당 구라는 표현이 나오죠. 해당 구라는 표현이 갑구, 을구예요. 우리가 대지권 등기는 2번을 하죠. 이때 대지권이 소유권이면 갑구로 가는 거죠. 대지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쟁이 발생했다니까 갑구, 을구, 구가 다르죠. 구가 다르면 접수번호에 의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하면 여기에 접수번호 하면 O가 되는 것이고 순위번호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 이렇게 하면은 갑구와 을구니까 구가 다르다. 그러면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게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법 조문을 그대로 쓴다면은 틀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법 조문을 쓰는 게 아니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한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추정력입니다. 여기는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추정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정력은 제가 추측한다 이게 추정력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추정력은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에서만 인정을 하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추정력은 종국 등기에서 인정을 하고 예비 등기에서 가등기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의 추정력이 있고 비담보 채권의 추정력이 있고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의 추정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자는 죽은 자죠. 그죠?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건 아닙니다.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됐다고 해서 세종대왕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어. 그러나 전 소유자가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추정력이 없다. 그다음에 이 추정력은 요 맨 아래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거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간단하게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것만 신경을 써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장의 등기 설비인데 여러분들 1번은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 또 역시 암기죠, 그죠? 그래서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 등기 사무의 위임권자, 등기 사무의 정지권자, 등기부가 멸실, 분실, 훼손되었을 때 복구, 이 손상 방지권자,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입니다. 등기관의 재정보증의 운영권자는 법원행정처장이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한 번을 출제를 했는데 단순한 게요. 등기사무의 위임권자가 누구냐? 대법원장 이렇게 출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넘어가도 돼요. 자, 이제 복잡한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일단 이거를 한번 배우러 갑니다. 등기부가 있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내느냐면은 여러분들 그림을 잠깐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게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건물 등기부는 일반 건물 등기부가 있고 집합 건물, 아파트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 건물은 일동이 있고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언급이 되겠지만 아파트는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죠. 그죠? 그럼 여기서 10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1701호 요 전유 부분이죠. 그죠? 그게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고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은 표제부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표제부 갑구 을구잖아요. 이때 이 갑구 을구는 있잖아요. 토지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건물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집합 건물 등기부의 갑구 을구든 갑구와 을구는 등기부의 구성 양식이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의 양식은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와 을구의 양식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 표제부 있죠. 이 표제부는 양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 두 가지 각도입니다. 하나는 이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가 뭐냐? 이걸 시험에 출제를 할 수 있고 이 표제부 중에서는 여러분들 있죠.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표제부와 갑골구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이렇게 나오죠.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다. 제가 그림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접수연월일이죠. 갑구, 을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입니다.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 그 다음에 접수연월일, 접수연월일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핵심은 접수번호예요. 이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서만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없어요.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게 표제부입니다. 이게 갑구입니다. 그러면 표제부에 요 1, 2, 3, 4 있죠. 이거는 표시번호라고 부른다 이 말에. 그럼 여기에 갑골구 있죠. 1, 2, 3, 4는 순위번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차이는 접수칸입니다. 접수칸. 여러분들 접수 연월일이죠. 그럼 여기인데 갑구를 보니까 접수 연월일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백호 있죠. 이게 접수
번호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 일, 갑골구에도 연월 일을 써요. 그럼 차이 나는 거는 이 접수 번호입니다. 접수 번호는 갑구, 을구에서만 사용을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거죠.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좀 전에 여러분들 갑구는 구가 가초그죠. 을구는 구가 가초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갑구와 을구잖아요. 구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구가 같았을 때는 순위번호를 갖고 따지고 구가 달랐을 때는 접수번호를 갖고 따지잖아요. 그럼 이제 정리를 딱 하면은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 접수 연월일까지만 기록하면 되지 접수 번호까지 왜 기록을 하는데 그거는 갑구와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갑구, 을구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접수 번호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표제부와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접수 연월 1까지만 기록을 하고 접수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집합건물의 등기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어떻게 출발하냐면 먼저 요 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100번지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죠. 그러면 여기서 이 101동에 대한 표제부가 있죠. 그러면 1701호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죠. 그래서 집합건물의 등기부는 표제부가 두 개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합니다. 집합건물은 표제부가 두 개입니다. 두 개. 자, 우리나라 등기부는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면 자, 이렇게 하죠.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들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겠죠. 이게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있겠죠. 이 건물은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한 개의 동이지 이게 1동이에요. 그게 1701호가 있죠. 이게 전유 부분이다 이 말.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는 1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있어요. 이걸 또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표제부가 두 개고 이 두 개를 다시 상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상하로 나누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토지 등기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파트 토지 등기부 본 사람이 있냐? 그거는 아마 없어요. 그 말은 있기는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땅을 사고 판다고 생각하느냐 건물 1701호를 사고 판다고 생각하느냐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하세요. 단독주택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돼요. 그러나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은 건물을 사고 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건물을 사고 팔면 토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함께 나오는 겁니다. 아파트는 건물 등기부 속에 토지도 함께 나와요. 그래서 상하로 나누는 거는 상은 건물을 나타내고 하는 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하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거를 먼저 보고 들어가 볼게요. 구분 건물 등기 1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101동이 있죠. 그죠? 요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다.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지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매의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표제부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안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일동이라는 표제부가 있죠. 자, 출발할 때 여기서 출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파트가 있다면 토지가 있죠. 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이 있어요. 건물. 맞죠? 네. 그럼 이게 1동입니다. 이게 101동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등기부가 101동의 등기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01호가 있겠죠. 그죠? 요 1701호가 있겠죠. 요 1701호를 나타내는 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1701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상하로 나눈다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게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에요.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 있죠.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이에요. 그럼 이걸 연결을 시키면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한다. 이거는 등기부의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 상단에는 일동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표시하고 전유 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을 표시하고 하단에는 대지권을 표시하고. 그러면 두 개만 딱 암기하세요. 두 개만. 출제윤이 이 여기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여기를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아래 거를 기억해야 돼요. 아래 거를 기억한다는 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에 들어간다. 이걸 암기하시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에 들어간다.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일동 표제부에 기록을 하고 대지권의 표시는 전유 부분 표제부에 기록한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이 칸을 보시면 됩니다. 이 칸에 잡으세요. 자, 여기에 표시번호 같아요. 접수 같아요. 건물 내역 같아요. 등기원인 같아요. 그러면 차이 나는 거는 이 칸만 차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소재 지번 명칭은 일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안 들어간다. 이걸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한번 보세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라며 이 101동에 표제부가 있고 1701호에 표제부가 있잖아요. 자, 그럼 앞으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죠. 그죠? 102 지번이죠. 그죠? 지번. 레미안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 명칭은 동일합니다. 동일. 여러분들 아파트는 명칭까지는 같죠. 그죠? 차이 나는 거는 101호, 201호, 301호 이게 차이 나잖아요. 따라서 101동의 소재 지번과 1701호의 소재 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군데 다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1동에만 기재를 하고 전유 부분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이걸 정리해 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자, 보세요. 자, 여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제부의 특징을 딱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 우리나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했을 때 표제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잖아요. 그죠? 자, 부동산 표시를 공시하죠. 그죠? 자,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잖아요. 그럼 표제부는 단독
신청합니다. 표제부는 몇 월이니 하느냐? 1월이지. 표제부는 1월, 갑구는 60일이죠. 그죠? 자, 멸실등기 표제부 이하죠. 1월이죠. 그죠? 3번하고 4번의 차이는 3번의 멸실등기라는 말은 있던 집이 불탔다는 이야기고 4번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부동산은 없어요. 부동산은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등기는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하는 건물이 멸실되었을 때는 1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을 하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멸실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한다. 이걸 암기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제부는 단독 신청하거든. 단독 신청하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따라서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이해관계인은 갑구, 을구, 권리관계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의 유무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가 지문을 떴어요.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접수 연월일은 기록하지만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표제부의 1, 2, 3, 4는 표시번호, 갑골구의 1, 2, 3, 4는 순위번호. 따라서 이 순위번호와 접수번호는 갑구, 을구에서 사용하는 말이지 표제부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 기억해 두시고 표제부에는 가등기가 없어요. 부기등기, 추정력, 무효등기, 유용이라는 표현이 표제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암기 딱 해두면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등기부 등 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여기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요. 핵심을 잘 짚어가야 돼요. 답을 내놓고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 글자를 볼게요. 등기부라는 말이 있죠. 신청정보라는 말이 있죠. 글자가 완전 다르잖아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처음에 반출이 나오죠. 여러분들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는 관공서 밖으로 함부도록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면 안전한 장소로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구별을 딱 할 때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1, 2, 3이죠. 근데 1번, 2번과 3번입니다. 1번은 뭐예요? 등기부죠. 2번은 등기부의 부속 서류죠. 3번은 신청정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은 그냥 등기부라고 생각하고 3번은 신청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정보. 신청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입니다. 그럼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 그건 당연히 등기부가 중요해요. 그러면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의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잘하는 학생은 제목을 먼저 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뒤에 거를 먼저 외우려고 그럽니다. 뒤에 거를 먼저 외우면 안 돼요.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만 알면 해결이 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법 시간이 있죠. 지적법 시간에 지적 공부가 있잖아요. 지적 공부도 역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반출이 되겠죠. 그럼 천재지변 이외에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하면 반출할 수 있다. 우리가 지적을 공부할 때 지적은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보죠. 이때 상급기관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 변경이죠. 그죠? 축척 변경이죠. 그죠? 지적 공부
반출이죠. 이 경우에는 시로리사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보존이 나오죠. 그죠? 보존. 역시 앞에 제목을 먼저 보세요. 등기부를 묻는지 신청 정보를 묻는지 제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역시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 등기부가 중요해요. 그럼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는 몇 년 보존이냐 5년이에요. 가볍게 넘어가면 돼요. 그럼 3번에 보니까 손상 방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등기 소유에 보관된 등기부가 분실되지 않도록 멸실되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를 취해야 될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그거는 대법원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랫사람한테 위임을 한다. 역시 여러분들 여기 볼게요. 2번, 3번은 등기부를 말하고 있잖아요. 4번은 신청 정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가 중요하냐 신청서가 중요하냐? 등기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고 신청 정보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공부를 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열람 발급이거든. 자, 이때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등기 기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번, 4번, 5번은 답이 동일합니다. 역시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 여러분들 이 등기 기록과 폐쇄 등기 기록은 1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등기 기록을 말하는 것이고 폐쇄는 말 그대로 창고에 폐쇄시킨 등기 기록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열람 발급, 누구나 열람 발급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니까 그냥 등기 기록만 공부하면 돼. 그럼 이제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일어나죠. 이거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 안에 열람만 되는 거예요. 따라서 3, 4, 5번은 발급은 안 됩니다. 열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은 열람도 되고 발급도 되지만 3번, 4번, 5번은 열람만 된다.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리인이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이거든. 따라서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등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지적으로 가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열람 발급을 신청하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 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이고 지적 삼각점은 시도리사, 지적 소관청,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은 지적 소관청, 지적 전산 자료는 자 여기도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전국 단위냐, 시도 단위냐, 시군구 단위냐 이렇게 되죠. 전국 단위인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시도 단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지적 소관청, 시군구 단위의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이죠. 이건 나중에 지적 파트에서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의 열람 발급과 지적 공부의 열람 발급은 이런 게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탁 원부 공동담보 전세 목록 매매 목록 도면 있죠. 이거는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면 있죠. 아파트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집합 건물 아파트와 도면은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레미안 아파트 101동 1701호에 1701호에 등기부를 열람 발급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발급받으면 그 아파트의 도면도 발급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는 가만히 있으면 아파트 도면은 발급 안 해줍니다. 제가 1701호의 등기부를 발급받을 때 나는 이 아파트의 도면도 필요하니까 함께 발급해 주세요라고 별도로 신청해야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를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4개를 다 쓰지 않습니다. 1개만 씁니다. 그럼 이렇게 잘라버리면 매매 목록은 그 사항의 열람 발급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 열람 발급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등기파트 1장, 2장을 공부를 했는데 요 1장, 2장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잠시 쉬었다가 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죠. 고생을 했습니다.